은현정의 아침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고독했다. 값비싼 미술품, 텅 빈 응접실, 햇빛이 과도하게 비치는 창문들. 3천억 건설회사 회장의 아내, 이 화려한 타이틀은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가장 무거운 족쇄였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와 같았지만 지휘자도 관객도 없는 공허한 독주에 불과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현정은 사랑 대신 권위와 계산을 배웠다. 남편과의 관계는 침실을 공유하는 대신 각자의 서재에서 밤을 보내는 건조한 파트너십에 가까웠다. 부와 명예는 넘쳤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값비싼 보석과 화장품들이 즐비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감하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사모님이라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모습. 매일 밤 그녀는 이 황금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이유도 없었다. 이번 달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편은 3주간의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대화는 늘 그랬듯 단절된 업무 보고처럼 짧고 건조했다. 이달 해외 출장 스케줄이야. 3주간 마닐라에서 싱가포르까지. 자네는 늘 하던 대로 운전기사에게 현정씨 스케줄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하게. 벌써 떠나시는군요. 늘 건강 조심하세요, 회장님. 걱정 마. 자네도 몸조리 잘하고. 시선은 여전히 멍한 상태로 현정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남편이 떠난 후 저택은 평소보다 더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으로 새로운 인물이 들어섰다. 며칠 전 새로 고용된 운전기사 민준이었다. 그는 이전 기사들과 달리 말이 없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다. 현정은 현관 앞에서 처음으로 그를 자세히 보았다. 과묵하고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지만 왠지 모르게 듬직하고 강인한 체격을 가진 남자. 그의 그림자 같은 존재감은 현정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현정은 남편에게서는 볼 수 없던 꾸밈없고 묵직한 존재감을 민준에게서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다. 현정이 밖으로 나서는 순간 민준이 차문을 열고 서 있다. 현정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과 어깨,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에 잠깐 머문다. 민준은 앞만 보고 있다. 그녀는 몰랐다. 남편의 3주간의 출장이 그녀의 30년간의 삶을 뒤흔들 태풍의 시작이 될 줄은. 어느 날 저녁 현정은 민준에게 그의 사적인 일상을 물었다. 민 기사는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남편의 부재는 현정에게 자유가 아닌 더 깊은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공식적인 모임이 없는 날 현정은 이유 없이 차를 몰고 거리를 배회했다. 목적지는 없었고 그저 텅 빈 저택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화려한 껍데기 아래 끝없는 반복과 권태로 채워져 있었다. 현정이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민준은 묵묵히 운전하고 있다. 차 내부의 정적이 길게 이어진다. 운전기사 민준은 현정의 이 무의미한 일탈을 단 한 번도 캐묻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조용하고 헌신적이었다. 민준의 존재는 현정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완벽한 동반자였다. 하지만 이 좁은 차 안이라는 공간은 사모님과 운전기사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위태롭게 좁혀놓았다. 현정은 그가 만들어내는 일상의 작은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차 내 온도는 늘 현정에게 가장 쾌적하게 맞춰져 있었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아주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왔다. 그는 완벽한 프로였다. 어느 날 중요한 미술품 경매가 있던 날이었다. 현정은 너무 꽉 끼는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서 있었고 발은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은 백미러로 그녀의 모습을 슬쩍 확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정이 고통스럽게 신발을 벗는다. 백미러에 비친 민준의 눈이 현정의 발에 머문다. 다음 날 아침 현정은 차 뒷좌석 발판 근처에서 부드러운 가죽으로 된 편안한 슬리퍼 한 켤레를 발견했다. 현정은 놀라서 슬리퍼를 가리키며 민 기사, 이거 누가 둔 건가요? 어제는 없었는데. 민준이 담담하게 전방을 주시하며 어제 발이 많이 불편해 보이셔서 비치했습니다, 사모님. 장거리 이동 시에 사용하십시오. 하차 시에는 제가 다시 구두를 챙겨놓겠습니다. 슬리퍼를 신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하다. 현정은 미소를 지으며 정말 편하네요. 고마워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참 오랜만이라. 아주 짧은 침묵 후 사모님의 편의가 제 임무입니다.
현정이 슬리퍼를 신은 발을 편안하게 움직이자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행복감이 스친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업무적이었지만 현정은 그 행동에서 순수한 인간적인 관심을 읽어냈다. 남편이 주던 크고 값비싼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고 따뜻한 배려. 이 작은 슬리퍼 하나가 현정의 30년간의 공허한 삶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슬리퍼 사건 이후 현정의 시선은 이제 의도적으로 민준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가 차를 청소할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혹은 그저 운전석에 앉아 대기할 때 보이는 꾸밈 없는 모습을 관찰했다. 현정의 주변에는 늘 명품 시계와 슈트로 위장한 권위적인 남자들 뿐이었지만 민준은 달랐다. 그는 현실의 땀과 묵직한 노동의 가치를 아는 남자였다. 현정이 뒷좌석에서 몰래 민준의 모습을 훔쳐본다. 그의 굵고 듬직한 손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 단단한 어깨선. 어느 날 현정은 자신이 주관하는 자선바자회에 기부할 무거운 대리석 조각상을 저택에서 옮겨야 했다. 인부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체되었다. 현정은 초조해졌고 민준은 현정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제가 옮기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현정은 만류했지만 민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조각상에 단단히 붙어있는 나무 포장재를 능숙하게 뜯어내고 무거운 조각상을 끈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트렁크에 안정적으로 실었다. 민준이 조각상을 들어 올릴 때 셔츠 사이로 드러나는 단단한 팔 근육과 땀에 젖은 목덜미. 현정은 그 모습을 숨막히는 듯이 응시한다. 그 순간 햇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에서 현정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건강하고 순수한 남성성을 보았다. 그의 신체는 그가 짊어진 고독하지만 성실한 삶의 무게를 그대로 대변하는 듯했다. 이는 남편의 마르고 병약해 보이는 몸과 권위적인 자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현정은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던 어떤 근원적인 갈증을 민준의 듬직한 체격을 통해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끌림은 이제 단순한 호의를 넘어 본능적인 매력으로 변하고 있었다. 바자회 장소에 도착해 조각상을 내린 후 현정은 차에 돌아와 그에게 물었다. 그에게 건넨 시원한 물통을 민준이 마시는 것을 지켜보며 힘들지 않아요? 꽤 무거워 보였는데. 무리하지 말아요. 민준이 물통을 닫고 정중하게 괜찮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일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민준의 땀 젖은 셔츠를 바라보며 고마워요, 민기사. 수고했어요. 그날 밤 현정은 잠 못 이루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이 무거운 조각상을 들어 올리던 강인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낸 혹은 가져보지 못했던 순수한 남자라는 존재의 생명력이었다. 민준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현정은 자신의 감정을 필사적으로 외면하려 했다. 나는 3천억 회사 회장의 아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탈이다. 하지만 3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은 이성의 방어벽을 쉽게 무너뜨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꾸만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졌다. 현정의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계산적이거나 아첨하는 말만 했지만 민준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가식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의 짧고 담백한 대답 속에서 현정은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신의 세계와 대비되는 진정성을 발견했다. 차안 해가 지는 시간. 현정이 룸미러가 아닌 직접 민준을 향해 몸을 틀어 대화한다. 민준은 운전을 멈추고 현정을 바라본다. 늘 그렇게 조용히 지내나요? 주로 내일 운전 경로를 살피거나 가끔 책을 읽습니다. 소설이요. 복잡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정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의외네요. 저는 민 기사가 늘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소설을 읽나요? 사람의 감정이나 고독을 다루는 소설입니다.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씁쓸한 공감을 담아 외로움. 나에게도 현실은 이 황금 3장뿐이었어요. 현정이라는 이름 대신 회장 부인으로 불리는 현실. 이 저택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는 현정을 사모님이 아닌 갇혀있는 한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깊은 침묵으로 답했다. 그 침묵은 현정의 주변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그녀의 외로움을 공유하는 행위였다. 현정은 민준에게서 자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듯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정서적인 외로움이라는 교차로에서 마주 서 있었다.
현정은 이 관계를 일탈이 아닌 구원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각자의 외로움을 알아본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현정은 민준에게서 잃어버린 자신의 정서적 교감을, 민준은 현정에게서 고독한 삶을 위로받는 순간을 발견하고 있었다. 남편의 해외 출장이 길어지자 현정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을 단순한 운전기사로 대할 수 없었다. 현정은 핑계를 만들어 민준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늘렸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유하기도 했고 사적인 부탁을 섞어 운전 경로를 벗어나게 했다. 민준은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정이 민준에게 건넨 커피잔을 민준이 잡을 때 순간적으로 현정의 손이 민준의 손등에 스친다. 그들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감정의 폭발 직전에 놓여 있었다. 현정은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던 정서적 공백을 민준의 듬직함과 진솔함으로 채우고 싶었고, 민준은 사모님의 위태로운 고독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현정은 시내 외곽의 한적한 갤러리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도로가 마비되었고 차가 고장나 좁은 국도변에 갇히게 되었다. 빗소리는 천둥처럼 요란했고 차 안은 물안개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쏟아지는 폭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 차 안은 어둡고 습하다. 현정이 숨을 불안하게 내쉬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현정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고독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민준을 응시했다.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이 삶이 지겨워요, 민기사. 이 저택도 명함도 남편의 작은 관심도 나를 구원해주지 못했어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사모님, 나 사실은 너무 외로워요. 그냥 현정으로서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요. 당신은 나를 보고 있나요? 그의 어깨에 기대려는 듯 몸을 기울인다. 깊은 숨을 쉬며 현정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사모님,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 허락된 자리가 아닙니다. 현정이 민준의 팔을 잡는다.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뜬다. 그의 굵고 단단한 팔은 미세하게 떨리지만 그는 현정에게 기댈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의 굳은 의지가 돋보인다. 민준은 현정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절제했다. 그는 사모님에 대한 자신의 끌림을 인정하면서도 직업적 책임감이라는 마지막 선을 넘지 않았다. 현정은 그의 절제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의 강한 의지와 듬직한 책임감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다. 그 밤 폭우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선을 지켰지만 이미 서로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3주간의 시간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폭우 속에서 맞았던 격정적인 밤 이후 현정과 민준은 서로에게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차 안의 공기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전과는 달리 무거운 비밀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깨달았다. 비서실로부터 회장의 비행기가 오후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다. 현정은 자신이 곧 원래의 사모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민준과의 짧은 순간들이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준 구원이었는지 고통스럽게 고민했다. 현정은 텅 빈 거실에서 불안하게 서성인다. 명품 시계가 초침 소리를 크게 내며 흐르는 시간을 강조한다. 민준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직업적 성실함과 현정을 향한 인간적 끌림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성실한 세계는 현정이라는 변수로 인해 완전히 흔들려 있었다. 회장 귀국 직전 민준은 현정을 태우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업무 보고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회장님께서 오후 3시에 도착하십니다. 이제 운전 업무는 회장님 전담 운전기사에게 인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찻잔을 내려놓으며 네. 알아요. 긴 침묵 후 그의 눈을 룸미러가 아닌 직접 바라보며 민 기사는 정말 이걸로 괜찮아요? 우리의 시간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나요? 민주는 차를 멈추고 잠시 침묵한다. 그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떨린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다시 앞을 보며 사모님께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원래의 자리. 민 기사에게는 그게 전부인가요? 저는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현정은 그가 이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남의 결정에 기대어 살 수 없었다. 민준의 냉정한 태도는 현정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방아쇠가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구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황금 세 장을 부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남편이 귀국하는 순간 그녀의 평온했던 삶은 산산조각 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택해야 했다. 회장의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현정은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부인이라는 역할 속에 숨어 살 수 없었다. 그녀가 민준에게서 느낀 감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현정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었다. 현정은 옷장 문을 열고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 대신 가장 수수하고 편안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수많은 보석들을 제쳐두고 오래전 자신이 직접 산 작은 은 펜던트 하나만을 목에 걸었다. 현정이 명품 핸드백 대신 낡은 가죽백 하나의 소지품을 챙긴다. 그녀의 얼굴은 결의와 함께 평온해 보인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회장의 책상 위 늘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들 사이에 이혼 서류와 짧은 편지를 조용히 놓아두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닌 현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세상에 갇혀 지내온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부디 안녕히. 현정은 곧바로 민준에게 마지막 연락을 취했다. 민준은 현정의 연락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현정을 향한 진실한 감정을 깨달았지만 자신의 직업과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진정한 교감을 나눈 한 여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그는 현정에게 정해준 장소로 향했다. 현정이 저택을 떠나면서 잠시 뒤돌아본다. 화려한 저택은 이제 그녀에게 감옥일 뿐이다. 그녀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긴다. 현정은 약속된 장소에 먼저 도착해 민준의 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민준은 검은 세단을 현정 앞에 멈췄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현정을 맞이했다. 현정은 망설임 없이 운전석 옆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다. 그녀는 뒷좌석 사모님의 자리가 아닌 민준의 곁을 선택했다. 현정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늦지 않았네요. 민 기사. 미소를 돌려주며 처음으로 그녀를 사모님이 아닌 이름으로 부른다. 알겠습니다, 현정 씨. 이제부터 제가 모실 분은 현정 씨입니다. 저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젠 제가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가장 멀리 가장 자유로운 곳으로. 네, 그곳으로 가요. 이제 우리의 길을 가요. 차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한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본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 대신 진정한 자유와 희망이 감돈다. 차가 떠나며 서서히 멀어진다. 황금 세장은 부서졌다. 수많은 명예와 부를 뒤로하고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험난하고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과 교감만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